자, 그럼요. 이렇게 며칠 동안 벌었던 상황,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준비가 돼요. 공무원 북학 피격 사망 의문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군, 왜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22일 낮에 북한군이 우리 민간인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 상황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밤 9시 좀 넘은 무렵에 만행이 저질렀던 시간까지 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 동안 왜 어떤 조치나 이런 대응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북한 보란 듯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손을 쓰지 못한 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실종자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월북 의사 등 뭐 이거 아직까지 추정입니다. 뭔가 조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상부 지시를 받아 총격 만행. 그러면은 이걸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 군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당시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북한 해역이라 조치가 힘들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밑줄 보면 우리 군 당국 그리고 국방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4가지 이유를 댔어요. 왜 대응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두 번째는 당시 정확한 위치 식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군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요. 북한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4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우리 군, 국방부의 해명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북한에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모두가 다 공분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군과 청와대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이건데 군에는 방금 제목에도 있었습니다만 손 쓰지 못한 군 또는 지켜보기만 한 군 이런 제목이 사실 가장 아플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NLL 북쪽에 있는 북한 쪽 영해지 않습니까? 황해남도 동산곳 앞바다이기 때문에 자 그곳에 북쪽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평도 포격 때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해왔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대응 후 보고 이런 매뉴얼이 연평도 사건 이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뭐 즉각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쪽으로 실종 이후에 지금 표류를 해서 갔는데 북한 어선 선박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게 북한 군 쪽에 어찌됐든 넘겨져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첩보 자산이 과연 뭐냐 이 궁금증이 좀 생길 거예요.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이미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나왔어요. 감청이나 위성일 가능성.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당사자가 당시에 발견했던 어선이나 군 관계자에게 내가 월북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육성을 뭐 예를 들어서 잡았다 이런 것보다는 북한 군 내부에서 위로 보고를 하는 그 과정이 감청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파악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 쪽 영해인데 과연 우리 군이 즉각 그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 사실 무리한 요구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북한 간에는 아무리 양쪽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어도 군사 하트라인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군사 하트라인이라는 것 이게 필요했다. 이게 지금 이조차도 결국은 단절이 돼 버린 게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 쪽 어민들이 표류를 해서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 군 관할 지역에서 해경이나 군에 의해 발견이 됐을 경우 그래서 해경이나 군의 관리하에 들어있을 경우 그 다음에 대응을 해나갔던 그거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이거죠. 군이나 해경에서 통일부로 또는 국정원으로
이첩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채널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상황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군 하트라인이라는 게 이번 사건에 저는 절실함이 확인이 됐다. 이건 양쪽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군이 사실은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뭐 제가 보기엔 미흡합니다. 분명히 미흡해요. 특히 보고 체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했다지만 군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아마 재다가 이렇게 공개까지는 아까 뭐 36시간 훨씬 그 이상이 소요된 걸로 되기 때문에 군이 어찌됐든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세월호 때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살인죄가 되고 사형 엄청난 범죄죠. 또는 5년 이상의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사체 훼손과 유기까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적어도 20년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 이 부분의 군사 합의 사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칙적으로 2018년 11월부터는 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군용기가 운영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이나 해상의 조난, 구조, 기상 관측, 환자 후송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상대 측에 통보하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내부적인 어떤 여러 정보 자산을 통해서 이 한국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을 확인했고 나아가서 그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되는 것을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에 정찰기를 띄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해상에서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나 해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6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만약 자기의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입니다. 자, 22일, 23일 그 상황이죠. 자,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유엔 연설도 이거를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식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이에요. 이게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 제기가 있죠.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피살 첩보에 회의까지 연 청와대 참모진. 그렇습니다.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럼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에겐 10시간이 지나 보고를 했다. 여기서 말한 10시간은요. 대통령에게 일단 우리 민간인이 북쪽 해역으로 넘어가서 뭔가 지금 있습니다. 상황이. 그 보고. 그리고 피살 관련 보고가 10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2일 오후 실종자 발견 서면 보고를 했죠. 그리고 밤 10시 반에 북사살 첩보를 받았지만 새벽 1시에서 2시 관계장관 회의부터 열고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한테는 새벽경에 이제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서 8시 30분에 이 상환, 사살 관련 보고를 했다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첩보 신빙성 부족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브리핑 때 뭐 사고로 말했다가 정정하기도 뭐 이런 것도 실수겠죠. 이런 거는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당은 종전선언 연설 위에 공개를 늦춘 것인가? 유엔 이벤트에 뭐가 이제 뒷전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청와대는
유엔 연설은 15일 녹화를 했고 18일에 이미 보낸 상태였다. 그거를 연결 짓는 거는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30시간 후에 사건 발생, 그것도 신고 접수에 보고가 되고 관계장관은 이틀 후에 시작된다는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최초의 그 실종은 해상에서 가끔 있었던 일들이고 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물론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그 위까지 보고를 꼭 했어야 될 상황인가 하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런데 사실 정확한 계산법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움직여지고 첩보를 정보화하고 그 사항을 최대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한국 시간으로 23일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는 대한민국의 유엔 연설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큰 이벤트로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밀어놓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김군학 교수님, 그러니까 종전선언 발표, 그러니까 종전선언 제안 그 연설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상으로 배열을 보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시 11분에 사실상 그것을 인지하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국방부 장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시에 사실상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유엔 연설은 1시 26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30분 뒤에 예정이 돼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1시에서 2시 뭐 그 이후까지도 열리는 모양인데 거기서 판단이 안 되는데 그거를 유엔 연설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유엔 연설은 이미 15일 날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18일 날 보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취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늦춘 것이다. 저는 반대로 정무적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된다. 예컨대 이런 사안이라 그러면 종전선언이란 유엔 연설이 무색해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걸 하느라고 그걸 늦춥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해서 이것을 취소시킨다 그러면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고 그만큼 한국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하고 있다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오히려 관계장관이 했어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연설과 관련된 어떤 판단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오히려 더 그걸 빨리 규명을 해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유엔 연설의 어떤 이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게 오히려 난 효과가 아닌가요? 자, 이중근 평론가는 요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 보고는 우리 민간인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한 쪽에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고가 22일 저녁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최종 이런 북한의 만행과 관련된 보고는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이거든요. 그럼 시차가 좀 10시간 정도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여기 기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관계장관 회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관계장관 회의는 23일 새벽 1시경에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뒤에 그 새벽이라도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쪽의 설명을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유엔 연설 있기 이전까지는 그 피살 사실을 대통령은 몰랐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보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러니까 21일 날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21일 날 실종이 돼가지고 해경과 이 군이 나서서 수색 작업을 그때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안 됐다? 이게 일단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해역 자체가 굉장히 평상시에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늘 상시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군경이 나서가지고 실종자 수색에까지 나섰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라도 안 갔다? 이게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같으면 하다못해 뭐 어선에서 뭐 선원이 실종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보고는 피살 관련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 실종 관련 보고부터 실종 관련 보고는 전날
오후에 서면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 21일 날. 예, 21일 날 저녁에.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예. 이제 북측 측의 해역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예. 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데 아. 발견 시점은 3시 반쯤 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청와대 보고한 건 6시 반이라 그래요. 예. 그 3시간 동안 뭐 한 거죠? 어. 그것도 전 납득이 안 가요. 아. 예, 그건 뭔가 좀 신속하게 늦어졌다라는 것도 계속 그렇죠. 뭔가요? 북측에서 예. 아니 그 전에 실종 수색까지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예. 북측 그 해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걸 그 곧바로 보고를 안 하고 3시간 동안 뭐 확인 작업을 거친다고 뭐 그랬다. 예. 이게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일단 1차 구두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죠. 예. 발견됐습니다. 북측에서. 자, 조금 더 경위 확인해서 서면 보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상인 거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자, 그 청와대 대응도 굉장히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대응에 나섰어야 되는 거죠. 예. 모든 한 라인 가동해서 북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방송에도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북측이 아마 인지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한국 쪽에서 굉장히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북측은 언제나 우리 언론을 그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약에 우리 쪽에 보도가 나갔더라면 예. 북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무력 시위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아. 일단 그 시점에는 예. 실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진월북인지 아닌지 예. 확인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된 시점이잖아요. 예. 일단은 우리 실종자가 북측 해역으로 갔고 거기서 북한 군이 바로 이 사람을 구조를 안 하고 예. 물속에 그냥 두고 있다. 이게 뭐 보니까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그 정도 되면 북측이 좀 이상하다. 징후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쪽에서 무력 시위라도 벌여서 여기서 말하는 무력 시위라는 건 우리가 뭐 배가 출동한다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헬기도 띄우고 뭐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사 행동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또 경고 방송 얘기도 했잖아요. 경고 방송도 뭐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예.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북측이 과연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예. 북측이 6시간 동안 상당히 고심을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고민까지도 다 한 거 했고 아마 회의까지 전 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살까지 이루어진 건데 예. 자, 사살하고 난 그 이후에도 보고가 또 곧바로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예. 쪽에. 예. 자, 그러면 대통령 깨워서라도 이건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일단 국민이 더군다나 공무원이 예. 어떤 경우로든 북측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신 훼손까지 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관계장관까지 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라고 청와대가 이제 인지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주무신다고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게 비상식적이죠. 오히려 대통령님 이거 사안이 굉장히 위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깐 저희가 회의를 할 동안에 좀 뭐 주무시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라든가 그렇게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물론 사전에 이제 자료를 보냈다라고 하나 실제로 방송 나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청와대에서 모니터 당연히 하지 않나요? 전 대통령 스스로도 모니터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그 시간까지는 사실은 대통령도 깨어 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설명 자체가 청와대 해명 자체가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피격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좀 맞춰져서 이게 좀 설명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 좀 무리한 그런 그 설명이 좀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문점으로 좀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군 당국의 설명은 이제 월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종이 처음에 발생했던 그 어업 지도선, 그리고 북측이 어떤 조치를 했던 그 장소, 해상입니다. 38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군 첩보통의 월북을 확인.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근데 주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군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이탈했다. 뭐 이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이 뭔가 비난을 피하려 월북을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또 시각이 있어요. 아직은 정확한 거, 100% 정확한 건 아직 모르죠.
전문가들은 원인이 무엇이든 이건 죄악이다. 이 자체가 지금 북한의 만행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피격 위치까지 38km 그리고 30여 시간 수용을 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시간상으로. 하루가 넘게 더 지난 거잖아요. 이게 구명조끼를 입고 가능한가?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윤경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월북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예. 당사자의 명예 그리고 유족들의 그렇습니다. 반발 예. 뭐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군이 자기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감안해서 월북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감청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감청이나 위성이라는 첩보 자산으로 북한 내부에 보고가 될 때 이 공무원 이모 씨가 왔는데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월북을 원한다라고 얘기한 게 예. 탐지가 돼서 그래서 군이 그걸 얘기했다. 그렇다면 뭐 군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월북이라는 거를 프레임을 짜맞췄다. 이거는 정말 파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이모 씨의 뭐 개인 주변에 예. 여러 가지 신상 관련 보도들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모 씨가 어찌 보면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을 등지고 싶어서 저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예. 가고 있는데 예.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전 뭐 이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예. 그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고 저는 아까 다뤘던 것 중에 딱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예.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예. 대응을 했느냐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중에 가장 잘못한 거 하나가 예. 23일 오전에 예.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국방장관 임명하고 나서 예. 6명의 사성장군 예. 진급식을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다 내용이 되고 보고가 된 상태였는데 23일이면 오전이면 그날 아침 8시 반에 이미 대통령에게 예. 대면 보고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뭐 서면 보고든 뭐 대통령이 뭐 연설 때문에 뭘 판단을 어떻게 예. 했든 자고 있었든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예. 자, 현역 장군 별냈단 장군 6명을 부르고 그 자리에 국방장관까지 배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자리에 국민들을 향해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한 거. 이건 100번 잘못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월북에 관해서는 예. 정말 신중하게 예. 앞으로 조금 더 조각조각 퍼즐들이 맞춰져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라면 예.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 비무장의 민간인을 예. 사실상 총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예. 이 야만성을 보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북한의 야만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뭐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월북에 관련해서는 예. 지금 뭐 국방부 얘기하는 신발이 났다, 부유물을 타고 있다, 예, 뭐 예. 구명조끼를 입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예. 지금 국방부의 설명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그 북한군이 와서 예. 사실상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면서 방독면 얘기까지 얘기를 했다. 나왔어요. 그걸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긴트 부대라고 예. 이게 한 3,000명이 우리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청 부대죠. 이 부대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진 월북의 얘기가 예. 안 나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뭐 몇 가지 그 증거물로서 월북이다라고 예. 얘기한다면 국방부는 존립 가치가 없습니다. 이 국민 스스로의 어떤 국민의 말을 예. 사실상 이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뭐 감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 뭐 예. 그런 우려를 벗어나서 예. 좀 국방부가 좀 신뢰를 얻으려면 좀 얘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의문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등 설명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정신은 훼손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반 항목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9.19 정신 훼손 그러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관계자 설명이에요. 아랫부분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 합의와 정신을 이루갑니다. 훼손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설명. 좀 사실 법조인으로서 좀 참담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북한이 이 행위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서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조금 명시적인 설명이 규정을 달라졌죠.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예.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시적으로 위반했다. 그리고 북한도 위반했고 남한도 그에 대한 대응에서 이 9.19 이 합의서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청자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예. 모든 법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 규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실제로 그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이름이 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포괄적 군사 합의입니다. 예. 근데 1조 1항을 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1조 1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예.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예.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1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지금 그 이후에 뒤에 있는데 보면은 뭐 비문장지대에서 포를 사용하지 않도록 포격, 했지. 뭐 그 얘기는 있어요. 왜 총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포격이냐 총기 사용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더 위에 있는 1조 1항에 보면은 일체의 무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쏘는 건 당연히 포함되고 예. 명시적으로 되고 또 해석으로도 우리가 이른바 대소포함 명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실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격을 하지 못한다. 거기에 총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 해석에 관한 ABC에도 반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정신뿐만 아니고 이 9.19 합의서 1조 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라고 보고요. 나아가 국군의 대응 또한 이 9.19 합의 예. 1조 3항과 4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해상 구조 이를 위해서 예. 비행을 허용하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상에 보면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에서는 예. 경고 방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앞으로 분명한 어떤 예.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설명인데 이게 아마도 오늘 국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들이요. 자, 북한의 만행과 관련해서 길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